자, 176페이지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76, 14번.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났답니다.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면 개공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는 원인이 4개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복권 판결을 받거나 그 다음에 몇 년 지났을 때 10년, 그리고 또 뭐 있죠? 면책 결정, 그리고 파산, 폐지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격에서 완전 해소되는 거죠. 15. 결격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는 결격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죠, 그죠? 공통적으로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OX, X. 요거는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사회결등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결격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등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원인되는 결격에서 뭐 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15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16번.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결격 사유도 있습니까? 예,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결격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적 결격이라고 하죠. 예, 처음부터 결격인 거, 미성년자 같은 거, 이런 거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죠. 이에 비해서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을 후발적 결격이라고 하고요. 17. 부정등록과 이중등록은 모두 위법한 등록이므로, 위법하지요? 네, 부정등록, 이중등록, 무등록으로 처리되어 무등록으로 처리되지는 않죠. 네, 유등록입니다. 그렇다고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부정등록 밑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부정등록은 몇 년 몇천의 형벌? 3년 3천. 이중등록은 1년 1천. 예, 절대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18. 개공이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게 되면, 지금 사무소를 몇 개 이상 두게 될 때? 2개 이상. 예, 이는 이중 등록이 된다. 여기 있습니다. 예, 이중 등록이 아니고 이중 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중 등록이라는 말을 쓰려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까지 나와줘야죠. 등록까지 나와야 그게 이중 등록이에요. 19.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는 동일하다. 잘 생각해보면 동일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보증 설정 서류 때문에. 그래서 19번 문제에다가는 별을 2개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선등록 후보증하니까.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뭐를 먼저 해요? 보증, 예, 선보증하니까 들어가야 되고. 예, 그래서 좀 차이가 나네요. 20번.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X, X. 이런 거 없습니다. 공동사무소는 지난주에 뭐와 뭐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그랬죠?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 신고라는 말은 공동사무소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일 안에 신고하든 뭐 신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동사무소는. 21. 건축업자가 건축한 다세대 주택 24세대를 대신 분양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대신 분양해 주는 거를 우리 무슨 대행이라고 해요? 분양 대행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OX, O. 우리 주택, 상가, 우리 분양대행 할 수 있죠? 22.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이것도 겸업 업무죠. 그런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채색을 한번 할게요. 앞부분에.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까지 채색하시고, 이거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돼? 아니면 법원에 등록 없이 해도 돼? 왜 없이 해도 돼? 대리가 아니라서. 이건 취득의 알선이랑 권리 분석은 그냥 사실행위잖아요. 사실행위. 뭐가 아니고? 대리가 아니니까 대리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여기까지는 일단 맞는데, 개공이면 종별에 관계없이 모두 할 수 있다. OX, X. 뭐 틀렸어요? 부칙 개공은 안 돼요. 예, 부칙 개공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23. 고용인의 고용 여부는 임의사항이므로 단락 끊고 OX 여기까지.
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용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 개공과 고용인의 계약이고 사적 자치의 영역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관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개공이 고용인을 한 명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요. 수십 명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개공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예요. 다만 고용했을 때 뭐는 해야 되고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 24.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고용인의 고의과실 유무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한번 하시고 별표도 한번 잡을게요. 고용인의 고의과실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용인이 뭐 잘못하고 뭐 안 하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X. X.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과실 책임을 지잖아요. 예, 그러려면 고용인에게 뭐가 있을 때 고의과실이 있을 때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지. 고용인이 잘못도 없는데, 예? 고용인에게 고의과실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25. 고용인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죠. 당해 고용인과 개공에게는 항상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대. OX, X.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고용인에게는 징역형 떨어지고 개공한테는 벌금형이 떨어지니까 동일하지 않고 또 이렇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용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떨어졌는데 개공한테는 벌금 500만 원만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동일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26. 소공이 확인 설명을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락 끊고요. 거기까지 질문. 소공이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예. 소공의 업무 자체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당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민날인하여야 한다. OX, X. 여긴 뭐가 틀렸을까요? 소공한테 절대 없는 의무 중에 하나가 작성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작성하여 이렇게 하면 틀려요. 다만 무슨 의무는 있죠? 서명 민날인의 의무는 있는데 서명 민날인의 의무는 언제?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럼 당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앞에? 그럼요. 어디 나와? 확인 설명을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 말이 당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뭐. 예. 27.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이 보증하는 인장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구조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OX, X. 자, 27번은 틀린 데가 일단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별표를 좀 하나 하시고 인장에서는 제일 잘 걸리는 함정이 다 걸렸는데 뭐가 함정입니까? 일단 법인이 보증하느니 아니에요. 예, 법인이 보증하느니 아니고 대표자가 보증하느니 맞습니다. 법인이 어떻게 보증해? 사람도 아닌데. 예, 그럼 누가 보증해 줘야 돼? 사람, 대표가 보증하는. 그리고 또 어디가 틀렸어요? 분사무소 소재지 아니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한 청에 등록할 거예요. 그렇죠? 예. 28. 소공 및 중개부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 틀렸죠. 누구 때문에? 소공 때문에. 소공 왜? 인장 등록의 의무가 있으니까. 예. 29. 개공의 종별, 겸업 업무, 소공의 고용 등에 따라 게시물 있잖아요. 뭐 등록증, 자격증 뭐 이런 거 다를 수 있다. 하나씩 볼게요. 종별에 따라 게시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직 개공은 다르지. 왜? 자격증이 다르니까. 네. 그 다음에 겸업 업무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예, 맞아요. 대리업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겸업 업무는 겸업 업무 중에서 경매 관련한 대리업 있잖아요. 그럼 대리업 뭐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뭐를 줄 거 아니에요. 등록증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등록증 게시해야 돼? 그럼요. 이것도 게시해야 돼. 이 등록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좀 다른 등록증입니다. 그러면 중개업 등록증은 누가 교부? 여기 같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강동구청장 교부. 그럼 대리업 등록증은 누가 교부? 여기 같으면 무슨 법원? 동부지방법원에서 교부하겠지, 그렇지? 예.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게시물이에요. 그 다음에 소공의 고용 등에 따라 게시물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소공이 있으면 뭔 자격증? 소공의 자격증이 들어가니까 예, 당연히 게시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 계공의 종별이 동일하더라도 게시물이 다를 수 있습니까? 아, 있죠. 누구를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뭐 소공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대리업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장 파트로 갈 거고요. 예, 우리 그 프린트 3주차 프린트 3-1페이지 맨 하단에 노마차 3번에 명칭 관련한 의무로 갑니다. 명칭 관련한 의무. 우리가 이제 상호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호, 그렇죠? 예, 상호를 만들 때 지켜줘야 하는 룰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자나 몇 자의 문자를 우리가 넣어서 써야 됩니까? 8자나 5자의 문자를 넣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상호를 꼭 8자나 5자로 한정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20자도 상관없죠. 대신 그 상호 중간에 뭐 앞에 끝에 어디든 몇 자나 몇 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8자나 5자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우리 약국을 보면 약국 간판 있잖아요. 근데 약국 간판에 뭐 가령 뭐 소망약국 이렇게 하면 정식 명칭이잖아요. 근데 약국 가면 그냥 요런 간판 하나 걸어 놓죠. 이렇게 약.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좀 있어 없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좀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서 썼으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정식 간판이 있고 정식 간판이 있고 사람들이 정식 간판을 다 읽지는 않잖아요. 뭐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누가 읽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한 글자로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땅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집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국 같은 경우 이런 간판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잔상도 남거든. 아, 거기에 약국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그 뭐 소망 약국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뭐 한 단어를 딱 넣어가지고 해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개업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자를 8자나 몇 자는 꼭 써라고요? 5자나 8자 이건 이제 써야 돼. 이걸 이제 문자 사용 의무라고 얘기하고 한 줄 내려오면 계공의 성명을 그 표기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가 계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간판. 그래서 왼쪽 가로에는 이제 간판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성명 표기의 사이즈는 얼마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까? 인식 가능. 인식 가능이라는 정도는 좀 크고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하면 인식이 안 되니까 크게 하라는 얘기지요. 자, 밑에 이제 부작위는 하래 말래. 하지 말래. 그걸 이제 부작인데 부칙계공은 사무소 명칭에 몇 자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8자 이런 거 쓰지 말라. 8자가 뭐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8자를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여타 명칭에 보니까 문자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동일 명칭이나 유사 명칭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죠? 계공이 아닌 자. 계공 아닌 자가 쓰면 안 돼요. 맨 오른쪽 끝에 제재 쪽에 이제 저 위에 가로는 그러니까 문자 사용이나 성명 표기나 뭐 계공이 부칙 계공이 문자 사용 8자 했을 때 제재가 뭐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에 비해서 계공이 아닌 자가 동일 명칭이나 유사 명칭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거 잘 구분하실 거고 뭘 아닌 자가 문자 사용 같은 거를 했으면 형벌이 세진다 이거죠. 몇 년 몇 천으로요? 1년 1천. 그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 종별에 따라 사무소 명칭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종별에 따라 사무소 명칭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X 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동일하게 써?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 있게 써도 좋긴 한데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죠, 그죠? 두 번째 모든 계공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OX, X. 이건 왜 틀렸냐면
모든 계공 안에는 모두 포함되죠? 부칙계공도 들어가는데 부칙계공은 무슨 문자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틀립니다. 세 번째, 계공은 모든 5개 광고물에 계공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OX, X. 여기는 뭐 틀렸나요? 모든이 틀린 겁니다. 왜 모든이 틀렸냐면 우리가 이제 5개 광고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저것. 그런데 그 모든 광고물에다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광고물이에요? 간판, 간판에만 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행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문자, 상호 쓸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삼성부동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삼성부동산을 쓸 수 있는 걸로 좀 바꿔주시면 삼성부동산 중개라고 해야 되죠. 삼성부동산 중개까지 넣어줘야 되고 뉴월드 공인중개사도 쓸 수 없죠. 그럼 이것도 쓸 수 있는 걸로 좀 바꿔보면 뉴월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 중개협동조합 가능한가요? 네. 왜 가능하죠?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거, 맨 앞에 있는 주식회사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만 쓰는 거예요. 내가 한 명 회사인데 주식회사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거는 상법 위반이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죠? 협동조합만 쓰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협동조합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 돼. 이거는 협동조합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기시고 자 이제 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는데 일단 사무소 이전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이전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을 하는 거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거죠. 이전하는 거. 그렇죠? 예. 집도 이사하고 그러는 거 내 맘이잖아요. 예. 사무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업무 정지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예. 업무 정지 중에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냐면 업무 정지 중에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게 안 되는 거지. 업무 정지 중에 이전하는 건 상관없어요. 휴업 중에 이전하는 거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대신 신고는 해야 돼. 예. 언제든 이전은 가능하다. 이제 박스를 좀 보면 이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등록관청 어디에서 움직이는 경우와 관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와 등록관청 외로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외로 나눴을 때 어떤 경우가 조금 좀 복잡한 절차를 보이겠어요. 외로 갔을 때, 뭐 강동구에 있을 때 있다가 하남시로 갔다. 그럼 약간 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관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덜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내부터 먼저 보면 이전 먼저 하고요.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 밑에다가 뭐 가로 하나만 열어볼게요. 이전 신고 밑에다가 며칠? 10일 이내 라고 좀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전 먼저 신고 먼저? 신고 먼저 아니고 이전 먼저. 이전 먼저. 사후 신고니까. 그래서 사후 10일 안에 신고한다. 그래서 신고하지요. 그럼 이제 관청에서는 적격을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적격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전 후 사무소가 쓸 수 있는 사무실인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적법한지 이런 거를 이제 보러 나오는 걸 적격 검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원칙은 뭐 해주고 예외는 뭐 해줄까요?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위에는 등록증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을 이제 교부할 건데 뭐만 바꿔가지고요. 그 소재지만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 수정 교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칙과 예외의 차이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말하자면 재교부할 때는 뭐를 받아요? 수수료, 행정수수료, 유료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수정교부할 때는 뭐예요? 무료. 원래 그냥 수정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관청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관외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강동구에 있다가 하남시로 갔다. 예, 그럼 완전히 달리 간 거잖아요. 이때도 똑같아, 방식은. 이전 먼저, 신고 먼저. 이전 먼저, 그리고 이제 사후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때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요? 이전 후 관청, 즉 하남시청에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남시청은 이제 신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남시청은 해당하는 개공에 대한 기록, 정보 이런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요청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 후에서 이전 전으로 좀 보내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동에 있다가 하남시로 가면 하남시장은 누구한테? 강동구청장한테 야 서류 좀 보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 송부를 이제 해줄 거 아니겠어요? 서류 송부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요? 이전에서 이전후로, 강동구에서 하남시로 이렇게 보내주잖아. 지체 없이 보내주는데 이때 서류는 뭘 하나 남기고 보내줘요? 싹 다 보내줘요? 싹 다 보내줘요. 남길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싹 다 보내준다. 뭘 남기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제 그 서류를 받으면 적격을 검토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줄 건데 그 처리는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 등록증 재교부. 여기서 등록증 재교부는 무조건 뭐네? 유료네. 그러면 강동구에 있다가 하남으로 넘어갔대. 그러면 무조건 돈 내야 되네? 돈 내야 돼. 왜 돈을 내야 돼? 등록증을 새로 받으니까 이때는 종이값은 받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이전할 때 언제나 유료다. 이러면 X. 유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 때는 관외로 갔을 때, 그러니까 종전관청에서 새로운 관청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언제나 유료인 거예요.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 문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며칠,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맞죠? 예. 자, 두 번째. 사무소 이전의 경우 항상 등록관청은 변경된다. OX, X. 왜 X? 그럼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가는 것도 이전은 이전이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것도 이전인가요? 그럼요. 그것도 이전인데 그럴 때는 바뀌지 않잖아요. 세 번째, 사무소 이전 신고 시 항상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X.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관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무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밑에 노맞죠 5번에 휴폐업 신고까지 볼게요. 휴폐업 신고에서 출제 되게 잘 돼요. 이건 매년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를 이제 다 어려운 문제로만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뭐 40문제를 다 어렵게만 내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전 과목 다. 변별력이 없어지고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험을 다시 봐야 되잖아. 근데 그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무원들이 많이 잘렸겠어요? 안 잘렸겠어요? 많이 잘려요. 구속도 시키고요. 왜 이제 누구를 공무원을 구속시킨 게 아니고 공단 쪽 애들을 뭐 좀 비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돈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다시 본다고 치면 응시료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무료로 해줬어. 왜 무료로 해줬겠어? 지네 잘못이니까. 그걸 만약에 돈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돈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지. 난리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로 해주고 그 돈도 한 20억 30억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30, 40, 30 이렇게 돼요. 명확하게 구분해요. 30, 40, 30. 30은 난이도 상. 그다음에 40은 중. 30은 하.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뭐만 맞춰도 되는 거야. 중하만 맞춰도 70점은 맞는 거야. 근데 이 하 난이도에서 내는 문제들이 이런 거야. 뭐 이전 부분이라든가 휴폐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거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출제 선호하는 그런 부분 파트가 이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업은 뭐 하는 거고 폐업은 뭐 하는 거예요? 휴업은 이제 쉬는 거고, 그럼 다시 할 거고? 폐업은요?
아예 관두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휴업 중에는 등록의 효력이 살아있어. 근데 폐업은 소멸되어지는 완전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좀 쉬고 싶죠, 휴업. 공부 좀 관두고. 근데 이제 11일부터 쉬셔야 돼. 10월까지는 아무튼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쉬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기 싫고 이제 계속 쉬고 싶잖아. 그러니까 절대 쉬시면 안 돼. 아셨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절대 보시면 안 돼. 드라마 왜요?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 그리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본방사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심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절대 보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 재밌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빠지시면 안 돼. 이제 드라마는 제가 볼게요.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제가 드라마 보고 재미있는 거 있으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좀 보시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추천해드릴 만한 드라마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별에서 온 그댄가? 언제적인 거예요? 아니, 저 최근에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건 재밌더라고. 도깨비는 안 보고, 그런 거는 안 보고. 아니, 전지현 나오는 걸 봐야 돼. 전지현 나오는 거. 그거 재밌고, 그 다음에 태양의 후예, 이런 거 재밌더라고. 송혜교 나오는 그런 거. 도깨비는 누구 나오는 거야?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거 재미없어.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자, 그거 재밌더라고. 별에서 온 그대랑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그거 재밌더라고.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시고. 볼만한 드라마. 자, 거기 박스에 보니까 신고 의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휴업은 몇 월 초과할 때만 3월 초과.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요게 의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업을 하다가 보면 잠깐 휴업하는 경우 많아요? 많죠. 우리가 매주 하루는 쉬잖아요. 그것도 휴업이라는. 그런 것들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일이 신고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연속적으로 몇 월 초과할 때 3월 초과할 때만 쉰다. 그래서 휴업할 때는 항상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놓치면 한 문제 틀린단 말이에요. 폐업도 이제 폐업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는 사전에 사후에 다 사전에. 휴업도 사전, 폐업도 사전, 다 사전에. 기간, 휴업 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지요?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6월 초과할 수 없고 너무 장기간 휴업하면 관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폐업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거고요. 성격은 둘 다 사전 신고고. 그다음에 밑에 칸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휴폐업 신고할 때 뭐를 첨부해서 신고하네. 이유는 업무를 할 게 아니니까 등록증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휴업 중에 꼭 등록증 가져와. 그 다음에 폐업할 때도 꼭 뭘 갖고 와. 등록증 가져와. 우리 사냥총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사냥철이 아니면 사냥총 어디다 맡겨요? 그 지구대에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사냥 시즌에만 총 찾아오잖아. 근데 만약에 사냥총을 사냥 시즌도 아닌데 집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고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욱한다고 뭐 이렇게 총 쏘고 그러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안심인 것 같아요. 총이 없어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총 쏴가지고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휴업 중에 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엄마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서 휴업하고 있는데 왜? 근데 휴업 중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빌려주고 싶잖아. 양도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등록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렸고 문제로 내려갑니다. 휴업 중 업무 재개 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지금 함정이 하나 걸린 거예요. 무슨 함정이 걸렸냐면 얼마나 쉬는지 모르잖아. 이 함정인 거야. 근데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한다. 이 함정이죠.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죠. 왜요? 휴업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휴업이 몇 월 초과하는 휴업일 때 3월 초과 달리 표현하면 신고된 휴업일 때 그때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재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X. 요 문제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공이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신고를 해야 한다. OX, X. 얼마 초과할 때? 3월 초과. 그 문제도 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휴업기간은 개공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면, 임의로 정할 수 있죠. 그 기간에 제한이 있죠. 기간에 제한이 있잖아. 몇 월을 초과할 수 없죠, 원칙?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초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하죠. 예외에 뭐 있죠? 징집에 의한 입영, 군대 가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걸 뭐라 그러지? 취학,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양, 아파서 쉬는 거, 요 세 가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요. 그때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고요. 자, 네 번째, 폐업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나? 폐업도 언제나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 중에도 가능합니까? 아니, 그건 결국은 나중 문제고 폐업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있어. 휴업을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청문 중에도 폐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청문 중에 폐업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청문은 왜 하나요? 취소하려고. 근데 청문 안 끝났는데 폐업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청문이 안 끝났는데 폐업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취소할 수가 없지.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다시 뭐하면 재등록을 하면 여기서 못한 거를 새로운 재등록에다가 두자. 이거 못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걸 뭐라 그래? 승계라고 하잖아. 승계가 되니까 뭐 중에도 뭐 할 수 있어? 청문 중에도 폐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폐업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폐업을 못하는 시즌은 절대 없다. 폐업은 언제나, 말 그대로 언제나 가능해요. 근데 업무정지 중에는 불가하다 그랬으니까 X. 그쵸? 자, 밑에 개공은 이것과 폐업, 등록 취소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 넣으셔야 돼요? 이전 넣어야죠. 이전. 그러면 이전, 폐업, 취소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 있다 그러죠? 간판이 필요 없어졌다. 그럼 간판 필요 없어졌으면 어떻게? 철거해야지 뭐 철거. 어떻게 철거? 지체 없이 철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간판을 대집행해서 철거 내릴 수 있죠. 그죠? 예. 자, 우리 기본서 잠깐 와볼게요. 책으로 247페이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책으로 247페이지 한번 오시고 1번이요. 247 1번. 개공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 명칭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범위가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몇 자나 몇 자 다 쓸 수 있어요. 8자나 5자 다 쓰는데 부칙개공은 몇 자만? 5자만 써야 되니까 문자 범위가 다르죠. 2번. 개공이 아닌 자, 주어가 개공이 아닌 자 나왔네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으나 사용할 수 없지요.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무슨 명칭과 무슨 명칭을 못 써? 동일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요. 둘 다 사용하게 되면 제재는 1년 1천. 거기 유사 명칭에다 여러분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유사 명칭은 어느 정도 유사했을 때 유사한 명칭으로 부른다 그랬죠? 예, 오인의 위험성.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 그런 명칭들은 유사 명칭이라고 한다 그랬죠. 유사 명칭. 부동산 카페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오인할 수 있잖아. 그 카페에서 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동산도 팔고 뭐 사고 하는 거 뭐 중개할 수 있고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3. 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형벌.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행정형벌이 1년 1천밖에 없거든요.
명칭하고 관련한 형벌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근데 그거는 아까 누구만 받는다 그랬지? 개공이 아닌 자. 아닌 자. 그러니까 형벌은 개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개공한테는 백과태료밖에 없어요. 개공한테는 뭐밖에 없다고? 백과태료. 그 백과태료를 다른 말로 하면 행정질서벌이라 그래요. 행정질서벌. 그럼 다시 명칭하고 관련해서 개공이 아닌 자에게는 뭐가 오고요? 행정형벌, 징역형이나 벌금 오고, 개공한테는 명칭과 관련해서 뭐만 오는 거야? 행정질서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0만 원과 태료, 이것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거기다 밑줄 한 번만 적어볼게요. 뭐를 제출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죠. 예전에 다 배우셨던 얘기들입니다. 이전 신고할 때 내는 거. 일단 신고서 내야 되지. 신고서하고 또 등록증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증을 왜 내나? 소재지 바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서류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다가 밑줄 잡아요. 송부하는 서류에는 싹 다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지? 등록대장 같은 거. 얘가 뭐 잘못한 뭐 행정처분한 거 이런 거 다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랑 뭐는 다른 말이에요. 등록증과 등록대장은 다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등록증은 누가 가지고 있다가 어디로 보내는 거? 개공이 가지고 있다가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거고. 그렇죠? 등록대장은 종전관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관청으로 보내주는 서류고요. 그래서 뭐하고 뭐는 전혀 다르다는 거. 등록증과 등록대장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록대장은 개공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대장은 청사 밖으로 뭐 하면 안 돼요. 반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관에서 관끼리만 주고받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된 전 일인데 안산 등기소가 이전하는 거를 새벽에 뭐 하다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산 등기소가 이전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이 보통 경찰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 같은 거 그래가지고 경찰 장갑차를 동원을 해가지고요. 경찰 장갑차를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경찰차가 뒤에서 막 이렇게 호위하고 그렇게 하고 안산 등기소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 뭐죠? 등기부.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그때 다 뭐야? 종이 등기부. 그거를 이렇게 새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멋있더라고. 왜냐면 막 장갑차가 앞에다 막 호위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이전하는데 그거 만약에 뭐 해가지고요? 그 분실하는 것도 문제지만 뺏어가지고 등기부에다가 이름 올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내 거라고 다. 그럼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이 그 대장 같은 거나 등기부나 이런 건 함부로 청사 밖으로 반출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결론을 내면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5번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아닌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OX. 그 문제 별표 2개 하시고요.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 처리는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주된 사무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6번 휴업 중 폐업 후 재등록은 가능하나? 한번 끊어볼게요. 단락을. 이거 하나씩 보면 휴업하다가 폐업하고 재등록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데 업무 정지 중에 뭐 하면 폐업하면 뭐에 걸려요? 결격사유에 걸리잖아요. 얼마 동안이나?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그 결격에 걸리잖아요.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재등록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7번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대요. 3월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득이한 사유 있는 건가요? 이거? 예. 8번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한 신고할 수 없으나 왜 할 수 없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개신고와 기간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찾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찾아올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면 뭐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전자적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전자적으로 안 되고 휴폐업 신고. 그런데 재개신고랑 기간변경 신고는 전자적으로 되고 등록증하고 자유로우니까. 7번 문제 잘못 풀었네 제가. 자,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예. 제가 이거 지금 17년 강의하고 있는데 저도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트레이닝이겠냐고. 예. 굉장하겠죠 이게. 예. 그러면 특히나 어디에 가서는요. 본시험장에 가시면 내가 뭐한 상태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극복하려면 뭐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어봐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야 이게 단련되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문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250페이지 가시면 자, 250페이지 1번이요. 휴업 문제인데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개공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2달이죠.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 일 없습니다. 1번 정답이네요. 자, 2번. 개공 B는 징집으로 인한 이병, 부득이한 사유죠. 7월을 신고할 수 있어? 왜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 후에 6개월의 기간 변경 신고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이후에 또 할 수도 있어? 그럼요. 지금 우리 현역이 21개월 군대 생활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3. 개공 C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지요? 10월에 휴업을 해도 됩니까? 예. 아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프다는데. 자, 4. 개공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2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왜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 20만 원 받을 수 있죠. 세부 기준이 그렇고요. 사실. 5. 개공2는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는 단축 연장의 의미거든. 나 좀 더 할게. 이렇게 휴업 좀 더 할게. 연장하려고 하는 건데 등록관청에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방문으로 해야 돼. 전자적으로 가능하죠? 왜? 등록증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되니까. 2번 문제. 이전 신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거. 1. 갑군에, 이 갑군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군 있잖아요. 행정구역이 군으로 떨어지는 거. 뭐 가령 뭐 여기서 가까이 양평군 같은 거. 그런 군을 말하는 거예요.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공 A는 2007년 1월 10일 날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 날 을군 군수에게 이전 신고를 했다네요.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신고해야 됩니까? 을군 군수 이전 후니까 일단 그 을군은 맞고 그 다음에 며칠 안에 신고? 10일 안에. 근데 10일에서부터 18일까지가 10일 안쪽으로 들어왔네. 그지? 1번은 맞고 2. 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왜 X? 그렇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 분사무소 관할하는 이 틀렸어요. 3번. 개공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 내에, 법정기간은 며칠? 10일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럴 수 있죠. 얼마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에서. 4. 개공 2는 사무소를 이전하고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사무소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라고 했는데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 밑줄 잡고 밑으로 빼세요. 이걸 뭐라고 하죠? 사무소를 확보하였다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 확보 증명서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만 가능해요? 다른 건 안 돼? 다른 거 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는 안 되고, 매매 계약서는 안 되고 등기부를 내야지. 등기사항 증명서, 내 거라는 거, 그죠? 매매 계약서는 가짜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괜찮고 원인 서류로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괜찮고 사용대차 계약서는 어때? 괜찮죠. 사용대차 계약서도 괜찮고 그런 거를 같이 내는 거 맞아요. 5번 개공 F는 개공 G가 사용 증인 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에 따라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맞죠, 그죠? 왜 맞지? 기존 개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거니까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기존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야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 5번 문항 옆으로 화살표를 하신 다음에 이게 뭐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신 거예요. 이전 신고를 통해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신 거야. 그렇죠? 다시 뭘 통해서? 이전 신고를 통해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낸 과정을 본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뭐 기간 중이 아니어야 이게 가능해. 응? 업무 정지 중이 아니어야지. 누가? F도 업무 정지가 아니어야 되고 G도 업무 정지 중이 아니어야 해. 왜냐면 어차피 둘 다 개공들이니까 서로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서로 승낙을 하고 이전을 하면서 뭐를 만들면 안 돼? 공동사무소를 만들면 안 되니까 둘 다 뭐 중이 아닐 것. 업무 정지 중이 아닐 것.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낸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